작별하지 않는다 기본 소개와 가이드 5가지에 이어서 본격적인 작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품 이야기는 살짝씩이라도 이제 스포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작품 이야기를 하려면은 책 이야기를, 내용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본격적인 작품 이야기 첫 번째, 꿈속의 그 장면과 표지. 지난 영상에 이제 책 디자인에서 말씀드릴 때 꿈속에 나오는 그 영상 있잖아요. 엄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하얀 설산에 까맣게 먹이 입혀진 통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작가님 표현으로는 깊은 밤을 입힌 통나무들, 그 설산의 풍경이 이제 표지가 왜 아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하얗게 까만색 통나무들이 쭉 이제 묘비처럼 있고, 그 장면이 너무 멋진 풍경이잖아요. 슬픔이 담겨있는 장면이지만 영상적으로는 뭐라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장면이 표지가 아닌 게 의아했습니다. 새하얀 바탕. 그런데 이제 설산의 표지라면은 4월 초, 4월 3일의 제주랑은 조금 거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새로쓰기 내용 중에서 정심 씨가 강하게 힘을 줘서 글씨를 적어놓은, 메모해놓은 그 부분도 되게 울컥했는데, 그 당시 신문들, 그 시절 신문들은 다 이제 새로쓰기 시절이었잖아요. 그것을 조금 이제 반영해서 새로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멋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해변이 그 학살이 있었던 해변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돌 하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절멸된 해변. 다 이제 바다로 휩쓸려 갔다고, 떠내려 갔다고. 그 이제 한들이, 그 감정들이, 그 서름들이 이렇게 거대한 빙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하 이야기와 일부의 새. 이야기의 화자인 경하가 저는 아무래도 작가님이 투영된 캐릭터 같아요. 실제로 코멘터리북에도 나오는데, 이 책의 처음 2페이지를 2014년에 꿈에서 보시고서 그 내용으로 이제 2페이지를 쓰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4년 뒤에 이어서 쓰셨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작품 속에 이제 경하도 2014년에 그 꿈을 꾸고 4년 뒤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시고 난 뒤에 꾸신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이 이제 광주에 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젊은 시절에 제주도에서 2-3달간 머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담 이야기를 현지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90년대에. 그리고 경화가 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캐릭터입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경화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다 보면 알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제 경화도 가족이 있었고 딸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 어떤 사연을 겪었길래 그 모든 걸 다 잃고 본인도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궁금했는데, 근데 후반부에 가서 제주 4.3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는 경화의 그 궁금증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를 약간 생각할 틈이 없는 너무 큰 제주의 슬픔 때문에 그 감정도 좀 놀라웠습니다. 경화는 철저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관찰자의 역할로 남겨두신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일부 새에 해당하는 아미와 아마, 2마리의 앵무새,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생명체를 그렇게 가볍게 마치 눈송이와 같다고 표현을 하셔서 정말 싱그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얀 앵무새들이죠. 아미는 뒤에 이제 노란색 무늬가, 꼬리가 노란색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새들이 좀 상징하는 바도 있는 게, 그 새를 살리기 위해서 경화가 얼마 전까지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 새를 구하려고 힘겹게 전진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정말 몰입감 있게 봤습니다. 그 새를 꼭 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그 생명을 빗대신 것도 같았어요. 희생자분들을 빗댄 그런 순수하고 가볍고 혹시 힘없는 눈송이 같은 생명,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새들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내색하지 않고 강한 척하다가 어느 순간 횃대에서 떨어지면 이미 늦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부에서 인선의 등장. 자연스럽게 이후에 인선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엔 좀 오싹하고 무서웠는데, 그 떡밥이 사실 일부에 있었잖아요. 어린이 인선이 제주집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혼만 날아오는, 그때도 진짜 되게 눈물 났는데, 어쨌든 그 일부에 복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접했는데, 그걸 경화도 느끼면서 보는데 그게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경화가 이제 둘 중 하나는 이미 죽은 것 같은데 하면서 너 아니면 내가 죽었다, 죽은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느끼는 장면 좀 재밌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은 거 아니면 죽기 직전에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프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경화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을 이제 분실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제 정전도 되고 하면서 이제 속세와 이제 끊기죠, 인연이. 만약에 죽었다면 혹은 죽기 직전의 상태라면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경화를 통해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경화가 짐작을 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경화가 인선의 병문안에 갔을 때도 옥선처럼 예시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강정심. 저는 이분이 이제 메인인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느꼈습니다. 보면서 정심 씨에게 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심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선의 어머니로 나오면서 할머니 같은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짝 이제 그분의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정심 씨가 어렸을 때 이제 언니랑 같이 이제 학교 운동장 갔었던,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도 이제 그저 이제 사람이 많이 나와서 농구를 보신다고 규칙도 모르면서 보신다는 얘기를 이제 인선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선이 막 이제 웃는데 그 부분이 되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예전에 시골에 계셨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쨌든 1부에서 그렇게 이제 주변 인물인 것처럼 이제 나오시더니 2부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물론 인선과 이제 경하의 이야기이지만 이야기 속의 그 이야기에서는 인선 어머니 강정심이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죠. 그 큰 사건 아픔을 직접 겪었던, 평생을 이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생을 다 바쳤던 정심씨가 주인공 같았고, 저는 그 정심씨 덕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슬픔과 아픔을 담은 작품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사방 온통 우주 전체가 어두컴컴한 어둠과 공허 속에서 고작 단 하나의 촛불, 그게 정심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작은 촛불이지만 꺼지지 않는 온기와 빛을 내는 그 마음,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유족분들이 그렇겠지만 책에서는 이제 정심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정말 3만 명이 희생당한 이야기의 작품에서 단 한 명의 깊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창백하게 한이 서린 작품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단단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려놓지 않는 마음, 결코 작별하지 않는 마음, 작별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그 마음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실제 그 섬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가 꼭 겪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육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죄송했고, 그 시대를 또 모르고 살아서 그 시대를 모르는 요즘 시대 사람으로서 또 죄송했고, 몇 번 가본 제주도에서 그 일을 전혀 몰랐던 것도 죄송했습니다. 그 추모공원을 한 번을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이름 들어보고 무슨 추모공원인가 보다 그러고 아마 넘어갔을 건데, 끔찍한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도 죄송했습니다. 보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정심씨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게 그 트라우마 아닌가? 오해이거나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총살, 사형 집행, 직결 심판, 학살,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래서 이제 사형이 없는 국가가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작품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작품을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애써주신 것이 맨 뒤에 얼핏 알 수 있는데 참고하신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작품을 내주신 한강 작가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작품이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같이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책 얘기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